더 편하고 빠른 것을 찾아 급변하는 세상. 첨단 문화와 혁신 뒤에 가려진 흔적 없는 몸짓. 어려운 시절이 분명 존재했던 대한민국. 빠른 성장과 함께 그 시절은 잊혀진 존재. 이와 함께 우린 경제의 밑거름이 되었던 이들을 잊었다. 최근 계속된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약 570만 명. 해외 주요 국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1인 자영업자 수는 70% 이상으로 자영업자의 대다수가 소상공인인 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 발로 뛰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전국의 자영업 현장을 100회 이상 방문하며 현장의 고충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부분은 역시 카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가지고 5년까지 5%만 인상합시다. 상생 협약해주세요.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약이 안 됩니다. 나와야죠. 우리 점주님들 경찰서 안 가게끔 해달라는 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청소년한테 억지로 꼬셔서 팔고자 하는 분은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렇죠. 점주는 소홀수뿐이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이번 중기청에서 좀 보완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8월 22일 정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모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했는데요. 기재부, 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 등 6조 원의 금액을 소상공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 상가 임대차 계약 보호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 경영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요구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가서 닿을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썼는데요. 대책 발표 후 한 달, 업종별 맞춤 대책에 따른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치킨집. 남상현 씨는 매달 월세를 내며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입니다. 가급적 손님이 많이 몰리는 날 이외에는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세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게 아무래도 건물주분이 갑이고 저희가 을이니까 천정부지로 솟는 임대 비용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항상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건물주분께서 건물을 이제 파시려고 내놨다는 소식을 듣고 뭐 인상하는 것도 걱정인데 또 어떤 건물주가 와서 또 어떻게 무슨 얘기가 할지 모르니까 또 그 부분도 또 걱정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니까 좀 더 한 곳에서 오래 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조금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점의 경우 상가 임대차법상 환산 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 또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한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확대는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 보증금의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환산 보증금 기준 금액이 올라가면 전체 계약의 최대 95% 이상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는 음식점뿐 아니라 편의점, 슈퍼 등 소매업종, 그리고 전통시장까지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좋은 정책을 계속 내주시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소매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언급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부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까지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인건비 인상분 보전, 근로자 고용 안전 등을 위해 제공되는데요. 8월 22일 발표된 내용은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그리고 우대 지원한다는 겁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상인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이곳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른바 동네 빵집입니다. 어떻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게 됐을까요? 정부에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직접 그 정부하고 얘기 나누고 체결을 했었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도 알아볼까요? 30인 미만 노동자 사업장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요. 자격 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한데요. 사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고충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이 되거나 장학 때문에 소득 노출을 꺼리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원치 않아서 4대 보험을 안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소매업 종사자를 만나봤습니다. 한균덕 씨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경총 투어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도치 않게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처벌을 완화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장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정책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팔다가 발각됐을 때 벌금 또는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졌었죠. 그런데 위조 신분증 감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점주가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옆에 일본에서 하는 방식대로 구매자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변경되는 게 현장에서 좀 원하는 정책이고요, 사실상.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꿀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과정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현행 3%에서 최대 9%까지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좋죠.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2%는 수수료 무조건 배제, 카드 수수료 무조건 제외를 해야 되니까 운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예, 감사합니다. 개인 택시 사업자도 업종별 맞춤 정책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먼저 개인 택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더불어 신용카드 매출세의 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해 세금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과 동시에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로써 더 많은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업계의 꾸준한 요구였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기존 1.5%였던 수수료가 1.0%로 0.5%포인트 줄게 됐습니다. 소식을 접한 현장의 표정은 어떨까요? 남기영 기사님을 만나봤습니다. 하루에 한 15시간, 16시간 돼요. 그전에 한 2, 3년 전에 같으면 뭐 한 60대, 40 정도 됐는데 지금 뭐 거의 80% 아마 이상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금액이 너무 그 프로수가 인하되는 폭이 지금 1% 미만으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먼저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아쉬움의 목소리와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 카드 수수료를 갖다가 한 가지로만 늘리지 말고 기본으로 해서 5,000원 단위로 해서 4, 5종류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는 훨씬 수월하죠, 금액이.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비율이 급증하며 역시나 고민이 깊었던 온라인 판매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뉴스를 통해서 맨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최대한 빨리 이게 시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0.5%만 잡아도 그 금액이 뭐 1,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0.5%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현행 3.0%인 수수료가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8%까지 낮아질 예정인데요.
이번 대책으로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총 1,000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매출이 늘어나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발생한 매출액 자체의 몇 %이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의 3%, 5%만 잡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금액이 만약에 뭐 1%만 낮아진다라고 해도 사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제 수십만 원 정도인데 10만 원만 월급 올려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카드 수수료 인하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는데요. 여기에 이번 정책으로 기업은행 저금리 특별대출 등이 신설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은 높아진 물가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행 1.5조에서 2조 원으로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상인들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전통시장에서 처음에는 카드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온누리 상품권을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카드를 만약에 손님들께서 이제 쓰게 되면은 그 수수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좀 늘려준다고 하시면 저희 상인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해 더 많은 손님들이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 1인이 받게 될 혜택은 얼마가 될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서울에 거주하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받았던 매출의 10%를 수수료가 0%인 제로페이로 받게 될 경우 연간 90만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가 현실화되면 연간 96만 원의 추가 효과를 보고요. 또 신용카드 매출세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최대 200만 원의 부가세를 덜 납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월세 세액 공제, 기업은행 특별대출, 긴급 융자 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합치면 연간 약 620만 원의 혜택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 업종별 맞춤형 정책 외에도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재창업, 구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공을 밝히겠습니다.